결혼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웃음소리도 축하 인사도 모두 어제의 일이 되어버린 아침이었죠. 저는 신혼집이 아닌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시작해.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 낯선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집의 공기, 이 집의 규칙, 이 집의 질서. 모든 것이 저와는 상관없는 세계 같았습니다. 냉장고는 이쪽으로 옮겨. 식탁은 창가 말고 벽 쪽이 좋아. 결혼 첫날 저는 신부가 아니라 이 집의 새 직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짐만 옮겼습니다. 저를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침 6시에 일어나. 며느리는 먼저 움직여야지. 그 말이 결혼 축하 인사 대신 처음으로 들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날 밤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 아니구나.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부엌 그릇 부딪히는 소리. 모든 소리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밤에 처음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숨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그때는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낯선 집, 낯선 천장, 낯선 공기.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밥은 이렇게 하는 거야. 반찬은 짜면 안 돼. 아침은 간단하게, 근데 성의 있게. 하나하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설명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저는 계속 네, 어머니만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좀 말해줘.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카드 내역 좀 보자.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며느리는 집안 사람이니까 돈 쓰는 것도 알아야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커피? 옷? 이건 왜 샀어? 마치 보고를 받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장면을 보면서도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 집에서 제 위치를 알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 며느리가 아니라 통제받는 사람. 시어머니는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랑 상의하고 써. 그 말이 머리를 세게 때린 것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습관처럼.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소비, 제 시간, 제 움직임은 모두 설명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는 것도 줄어들었습니다. 그 집에서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통제가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제 인생을 묶어두는 시작이었다는 걸. 집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하지만 저는 여전히 손님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손님보다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정 엄마였습니다. 지연아, 밥은 잘 먹니? 그 한마디에 목이 막혔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안일 끝났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을 흘깃 보더니 말했습니다. 친정이랑 통화는 줄이는 게 좋아. 시집살이는 집중해야지.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남편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누군가 들을까봐 이 집에서는 울음도 허락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친정 엄마 부재중 전화가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괜찮아. 이 한마디조차 거짓말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이미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얼굴, 눈빛이 흐려진 얼굴.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괜히 부딪히지 말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위로도 질문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면 나 사라지겠구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며느리라는 이름만 남고. 그날 이후 저는 말이 줄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조용히, 티나지 않게.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깊이 저를 가두고 있었다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집안이 모두 잠든 시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괜히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고 물도 마셨다가 내려놓고 아무 의미 없이 서성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건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손이 갔습니다. 생활비 정산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사본, 자동이체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다 손이 멈췄습니다. 카드명의 시어머니, 결제 계좌 남편,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내 이름이? 다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병원비, 보험료, 생활비, 시어머니 카드값. 전부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계좌는 결혼 후 만든 계좌였습니다. 저는 단순히 생활비 관리용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소비가 연결된 계좌였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는 돈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책임을 나눠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는 사람.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워들다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드 연체 시 공동 책임.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무서워졌습니다. 이 집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시어머니는 모든 걸 쥐고 있었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묶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집살이가 아니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라는 걸. 그리고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를 현실로 떠올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류 속 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공동 책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감정만 상하는 게 아니라 인생까지 묶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고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름도 들어가 있던데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말.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마치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서. 집 근처 카페였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연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평범한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 안에 끼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이혼.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이번엔 지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상담, 재산 분할, 공동명의 계좌.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이상하게 숨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선택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참고 사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살겠다고 결혼했었는데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력서를 썼고 채용 공고를 찾아봤고 통장을 정리했고 필요한 서류를 모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티내지 않았습니다. 웃고 밥하고 집안일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참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밥이 차려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각. 종이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봤습니다. 그게 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식탁 위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나 이혼할게. 말은 짧았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니? 이게 장난이야?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못 살겠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참고 살아야지. 집안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이 이 집의 전부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온 말. 엄마가 놀라잖아.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서류 봉투.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막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숨이 트였습니다.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모든 걸 끝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집을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 작은 책상, 작은 침대. 처음엔 낯설었지만 숨은 편했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전화 소리에 놀라 숨죽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처음부터 고함이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카드가 왜 안 돼? 결제가 다 막혔어.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병원비 결제도 안 되고 마트도 안 되고 전부 승인 거절이야. 뒤에서 남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계좌가 분리됐대.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동명의 계좌 권한이 자동으로 분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카드값이 빠져나가던 계좌, 이제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이 집 망하게 하려고. 그 말이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계좌였어요. 잠깐 정적. 뭐? 제 이름도 들어간 계좌였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쓰던 돈이 누군가의 책임 위에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바꿨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했을 겁니다. 해결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모르겠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느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처음으로 내 삶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걸.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참고 살던 시간은 끝났고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걸. 이혼 서류가 정리되기까지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 도장 몇 번, 그걸로 몇 년의 결혼이 끝났습니다. 허무할 정도로 조용하게 그 집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비가 걱정됐고 남편은 생활비가 막혔고 카드 문제로 여러 번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결해 줄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옷을 고르고 버스를 타고 회사에 가는 일상.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번 돈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것. 전화벨이 울려도 겁나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게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에서 따뜻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작은 원룸, 의자 하나,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가득 찬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걸, 그냥 나로 살아도 된다는 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만 적힌 계좌. 잔액은 많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집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올까? 긴장하지 않아도 됐고 발소리에 몸이 굳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이혼이 끝난 뒤에도 모든 것이 바로 조용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연락이 더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었습니다. 지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짧은 문자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드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어. 그 말이 예전 같았으면 가슴을 찔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엔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성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 말에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다시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감정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한 신입 직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웃고 퇴근 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고 월급날 통장을 확인하고 평범한 하루.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남편에게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늦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말 하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그게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걷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도망친 걸까? 아니면 나를 지킨 걸까?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었다는 걸. 살기 위한 선택, 나를 잃지 않기 위한 선택. 그날 밤 창밖으로 비를 바라보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났다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정말 다 지나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거리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삶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처럼 심장이 먼저 뛰지 않았습니다. 누가 부르지 않아도, 누가 눈치를 주지 않아도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 됐습니다. 회사 일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하나씩 배워가며 제 자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는 늘 차분해서 좋아요. 그 말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예전엔 차분한 게 아니라 말을 못했던 건데. 퇴근길 은행에 들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제 이름으로 된 카드,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였지만 손에 쥐고 있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완전히 제 삶이 된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맑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아래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방. 하지만 이제는 그 조용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전등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망가진 게 아니었다는 걸,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 거라는 걸.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것, 작은 여행, 자격증 공부, 저축, 운동, 그리고 행복해지기.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가는 삶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기대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시 시작됐습니다.